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망하는 팀의 단가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수주를 반복하는 순간 이미 구조는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일이 늘어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클레임이 늘고 재작업이 반복되고 결국 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망하는 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가 구조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가 수주가 문제인지. 저가 수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반복될 때 시작합니다. 한 번 낮은 단가로 시작하면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 시간과 품질을 줄이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재작업이 증가합니다. 단가가 낮아지면 작업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죠. 시간이 부족하면 결과가 흔들립니다. 결과가 흔들리면 클레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작업이 생깁니다. 한 번 할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두 번째 문제는 팀 체력 붕괴에 있습니다. 재작업이 반복되면 팀 전체 체력이 무너집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쉴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결국 팀 전체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브랜드 가치의 하락. 더 큰 문제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낮은 단가로 들어온 고객은 가격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싸게 하는 업체, 싸구려 업체로 인식됩니다. 한번 이렇게 인식되면 단가를 다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는 좋은 고객 이탈에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고객은 떠납니다. 가격보다 결과를 보는 고객은 불안정한 품질과 잦은 일정 변경을 싫어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격만 보는 불량 고객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이 단계까지 오면 구조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재작업은 늘고 체력은 떨어지고 고객은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대표는 더 바빠지고 팀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많은 팀이 이 과정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정상적인 단가 구조의 기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상적인 구조는 반대입니다. 단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는 고객만 받습니다. 재작업이 줄고 체력이 유지되고 결과가 안정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쉽게 예를 들면 평균가라는 건 어떤 청소든 존재를 합니다. 그게 입주 청소든 전기 청소든 특수 청소든 화재 청소든 다 존재를 해요. 평균 가격. 그러니까 이 평균 가격보다 밑으로 받는 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입주 청소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입주 청소 요즘 평균 단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잖아요. 근데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은 20,000원도 받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청소라고 평당 100,000원 받는 업체도 존재합니다. 예.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런 틈새 시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주 청소를 한 2, 3년 정도만 운영을 하셔도 소개권이 거의 절반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 그 고객한테 만족도를 얻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AS가 나오고 불만족이 나온 사람이 소개를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만족하신 분은 항상 주변 분들이나 본인이 아니면 이사 가실 때, 예, 다시 찾아주시죠. 저는 뭐 한 7, 8년 전 입주 청소 하신 분도 아직도 찾는 분이 계실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죠. 단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계약을 따기 위해서 평당 10,000원 받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단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 가격에 예, 받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왜 그때는 평당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이에요. 50%라 예, 올린 가격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입주 청소도 그렇지만 특수 청소는 더 심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청소를 예, 주방 10평에 내가 100만 원에 했던 사람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사를 갔어. 예.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늘렸어요. 체인점을. 그러면 그 했던 가격이 원하지 그 밑에 가격으로 하려고 할까요?
근데 정가가 100만 원이면 다행인데 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1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은 그 100만 원의 굴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바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처음에는 초보 시절에는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그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 가격에 급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롱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업이든 소개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균가 이하로 받는 거는 제살 깎아 먹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팀원들도 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력난 요즘 심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내 에이스 팀원들이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단가를 잘 책정해야 팀원들도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자체가 단가를 잘 못 받게 되면 인건비를 뭐 올려줄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 구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가 구조를 이렇게 잘 못 맞추고 쭉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지만 체력 문제로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롱런하면 롱런할수록 뭔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수입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에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또 포기를 하시게 되고. 근데 청소업 하시는 분들 뭐 이 영상을 보는 뭐 경력자분들 계시고 저보다 오래된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3년 이상 버티시면 이런 저가 구조가 아닌 정상적인 구조를 3년 이상 버티시면 사실은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종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단순 노동으로만은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옵션을 항상 누셔야 되고 전기 청소 같은 경우도 특수 청소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셔야, 그러니까 일종의 옵션 같은 걸 할 줄 아셔야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고수입을 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청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단가예요. 단가 싸움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단가를 낼 수 있는 능력, 그 단가를 낼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쌓으시면, 이 능력치는 저절로 조금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뭐 교육 같은 거를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을 꼭 받아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 능력치가 되면 본인 스스로 깨달으시는 거고 본인 능력치가 아니면 그 주변 분들 도움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정리를 해드리면 저가 수주를 반복하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작업 증가, 체력 붕괴, 브랜드 가치 하락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팀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청소업에서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단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